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강의를 맡은 김성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강의를 하기에 앞서 노동청 진정 이렇게 한다 체험을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체험을 도와주실 청소년 체험단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체험단 하태린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체험을 해볼 거예요? 네, 오늘은 일터에서 부당한 일, 임금체불 같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노동청 진정을 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임금체불이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제때 주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럼 혹시 현재 우리나라에 임금체불이 많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해에 보통 40~50만 명의 임금체불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금액도 1조 원이 넘어요. 상당히 많죠. 와, 진짜 많네요. 그럼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동청의 정식 명칭은 고용노동청인데요. 노동법을 수사하는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노동청에서 주로 무엇을 수사하냐면 임금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업장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네, 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 정도인지 급여대장이나 임금 계좌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놓고, 또는 초과노동을 했다면 초과노동한 시간 같은 것을 증거자료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네.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서면을 써가지고 우편으로 진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해서 진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은 3가지 중에 제가 하나 골라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인터넷으로 해볼게요. 네, 마침 준비됐네요. 시작해볼까요? 우선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라고 쳐보세요. 제일 왼쪽에 임금체불이라는 네. 버튼이 있죠? 눌러보세요. 넘어오면 로그인 창이 뜨죠? 네. 노동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입하셔서 진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체험이니까 비회원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적고, 인증서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도 인증 가능하니까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네. 로그인하니까 전체 신청 민원이 뜨죠? 네. 미리 신청했던 민원이 있으면은 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면 제일 위에 민원 신청, 거기 서식 민원 이렇게 들어가 보셔도 돼요. 네. 민원 신청하는 내용들이 많죠? 네. 그중에 제일 위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제일 오른편에 신청을 한번 눌러보죠. 여기부터 한 칸 한 칸 채워가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빨간 체크되어 있는 곳들은 다 채워서 적어주시면 네. 돼요. 그리고 진정이 진행 상황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싶으면 수신함, 네. 그렇지 않으면 수신 안함 눌러주셔도 돼요. 다 치셨으면 다음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넘어가면은 이제부터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네. 피진정인이란 뭐냐면은 진정을 당한 사람을 말해요. 그럼 임금체불에서 진정을 당한 사람은 누구죠? 회사겠죠. 회사의 정보를 써주시면 돼요. 네. 여기는 회사 대표자의 이름을 적는欄인데, 아르바이트 하거나 그럴 때는 회사 사장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알면은 적어주시고, 모르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김아무개, 홍길동 이런 이름으로 일단 적어주셔도 진정은 접수가 됩니다. 휴대전화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 010-1234-5678 이렇게 임시로 적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회사 이름은 대부분 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 역시도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 잘 모르시더라도 진정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회사 이름이라든지 회사 주소지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관리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빨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르바이트 하실 때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로자 수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줘요. 그래서 미리 우리 회사에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저 굉장히 많아졌죠. 네.
네, 체불 총액은 지금 적으셔도 되고 잘 계산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감독관이 계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한 100만 원 이렇게 적을까요?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면 1년 근무하면 대략 1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타 체불 금액은 뭐라고 적어야 돼요? 기타 체불 금액은 주로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이외에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 것을 여기다 적어도 되고 체불임금 총액에 적어도 돼서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밖에 기타 금액들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건 오늘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제목은 진정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네. 지금 체불임금이 있고 퇴직금액이 있으니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적어볼까요? 내용에는 체불임 금액이 어떤 금액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임금 자체를 못 받은 건지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연장근로수당 1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할까요?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주소를 적었잖아요. 네. 주소를 적어서 자동적으로 찾아줬어요. 종로를 관할하는 노동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관할은 이 사건을 관리하는 노동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은 바로 이곳의 파일로 업로드해서 같이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출석 조사할 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는 진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쓸 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미리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근로계약서에 대부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죠? 네. 노동부에서 진정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요 양식이고요. 아까 인터넷으로 시청했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노동청 수사는 노동청이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할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관할 노동청을 찾아야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요. 이 주소는 아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가보시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민원 정보를 가볼까요? 쭉 밑에 관서 찾기 나오죠. 네. 서울시 종로구 위치에 있는 관서명을 보시면 어디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네, 맞습니다. 거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은 보통은 등기로 보내셔야 돼요. 혹시라도 중간에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관할 노동청에 접수가 되고 나면은 담당 근로감독관, 노동법을 수사하는 경찰관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면은 통상 일주일 정도 안팎으로 언제 출석해 주세요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에 따라서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은 노동청 조사는 25일 이내에 마무리하게끔 돼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총 5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혹시라도 더 부득이하게 연장을 해야 될 때는 태리님의 동의를 받고 근로감독관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진정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려요. 네, 처음 해보신 분들은 다들 떨려 하시더라고요. 청소년이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떨려 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나중에 좀 더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인 노동청을 방문해 볼까요? 노동청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올려놓은 서울고용노동청이에요. 이런 노동청이 전국에 6개가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노동청 밑에 6개의 또 지청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총 7군데의 노동법을 조사하는 경찰서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조사받을 땐 어떤 걸 해야? 조사받을 때는 우리가 아까 인터넷으로 진정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감독관들이 다시 물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고요. 조사받으러 오셨을 때는 신분증과 증거 자료들을 꼭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우리 이제 고용노동청 안에 들어왔는데요.
노동청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고객지원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한 진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 진정서를 작성하고 증거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오셔서 접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잘 모르겠다, 심화된 상담도 좀 필요하다, 이걸 진정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여기 위에 권리구제팀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네.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뭐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거 관련돼서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받고 나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끝인 건가요? 여기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정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을 때 사장님하고 같이 받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빨리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장과 같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사장하고 노동자가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이 다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질 조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장하고 좀 조사받기거나 좀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서로가 주장이 다르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만나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질 조사에 응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사하다가 사장님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업주가 의도하지 않고 잘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바로 인정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임금체불이 있었어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저한테 임금을 주시면은 처벌을 안 받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임금체불은 원래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하서를 써주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취하서 써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임금을 언제 줄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이런 지급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조사하고 나서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면은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돼서 결국엔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라고 주장을 해도 증거가 좀 부족해서 인정되기 좀 어려우면은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기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구제 지원팀 안을 한번 보실래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혹시 진정서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양식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돋보기도 있습니다. 네, 이곳에 보시면은 노동권익지원관이라든지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들이 계셔가지고 네. 좀 더 심화된 상담을 해주기도 하세요. 실제 조사는 위에 근로개선 지도과라는 곳에 가서 하는데요. 이곳과 좀 공간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 저쪽에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이름은 뭐예요? 뭐 어느 회사에 다녔어요? 뭐 체불된 임금은 얼마예요? 이런 것들을 묻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노동청 진정 체험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테리님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처음엔 누구나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렵다고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침해된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곳에 전화하셔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참지 말고 진정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노동청 진정 이렇게 한다 체험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복싱해봐요. 뭐였죠?